반지하 창문으로 희미하게 들어오는 햇살이 방 안을 어슴풀에 비추고 있습니다. 70대의 노인 강민호 할아버지는 오래된 서랍장을 조심스럽게 더듬어 열었죠. 쇠약한 손가락으로 천천히 서랍 안을 뒤지며 약통을 찾고 있었습니다. 주변은 모두 희미한 실루엣으로만 보일 뿐 이제는 거의 아무것도 보이지 않게 되었어요. 어디 있지? 아침에 분명히 여기 놓았는데. 강민호의 목소리는 방 안에 메아리 치듯 공허하게 울렸습니다. 낡은 벽지가 곳곳에서 들뜨고 습기 찬 냄새가 코끝을 스쳤어요. 이 반지하 방은 그가 10년 넘게 머물러 온 유일한 안식처입니다. 시간이 멈춘 듯한 이곳에는 과거의 흔적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죠. 군복과 함께 걸려있는 몇 개의 훈장은 먼지를 뒤집어 쓴 채 벽에 걸려 있었습니다. 강민호는 약통을 찾아 꺼내 하나를 삼키며 창가로 천천히 걸어갔어요. 창문 너머로 보이는 사람들의 발걸음만이 세상과 그를 이어주는 유일한 통로였습니다. 35살 그 젊은 나이에 두 눈의 시력을 대부분 잃었던 그날 이후 세상은 점점 더 멀어져 갔지요. 오늘도 약국에 가봐야겠군. 그는 침대 옆에 놓인 지팡이를 집어들었습니다. 손에 익숙한 이 지팡이는 이제 그의 눈이 되어주는 유일한 동반자예요. 오래된 옷장에서 낡았지만 깔끔하게 다림질된 셔츠와 바지를 꺼내 입었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넥타이를 매는 동작은 여전히 군인 시절의 정확함을 간직하고 있었어요. 강민호는 현관 앞에 놓인 선글라스를 집어들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가 선글라스를 쓰는 이유를 모르겠죠. 하지만 그에게는 이유가 있었어요. 사람들의 동정 어린 시선을 마주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한때 국가를 위해 목숨을 바쳤던 특수부대원이 이제는 반지하 방에서 혼자 지내는 노인이 되어버렸다는 현실이 그를 아프게 했어요. 현관문을 열고 계단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그는 이 계단의 모든 단차를 몸으로 기억하고 있었어요. 18개의 계단, 마지막 3개는 높이가 조금 다른 것까지. 지팡이를 짚으며 천천히 하지만 군인다운 정확한 움직임으로 계단을 올랐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바람이 그의 얼굴을 스쳤어요. 귀를 기울이니 세상의 소리가 한꺼번에 밀려들었습니다. 자동차 경적 소리, 사람들의 웃음소리, 멀리서 들려오는 공사장 소음까지. 시력을 잃은 후 그의 청각은 놀라울 정도로 발달했죠. 수백 미터 떨어진 곳에서 들려오는 발자국 소리의 주인공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심지어 그 사람의 체중까지 가늠할 수 있었습니다. 강 할아버지, 오늘도 산책 나오셨네요. 옆 건물 경비원의 인사에 강민호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는 매일 같은 시간, 같은 길로 약국까지 걸어가는 일상을 수년째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규칙적인 생활은 군 생활의 습관이 몸에 배어 있기 때문이었죠. 골목길로 접어들자 평소와는 다른 긴장감이 그를 감쌌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여성의 흐느끼는 소리, 그리고 몇몇 남자들의 거친 웃음소리가 귓가에 들렸어요. 강민호는 걸음을 멈추고 소리에 집중했습니다. 상황이 심상치 않았죠. 제발이요. 돈은 다 줬잖아요. 더 이상은. 여성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강민호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하지만 그는 몸을 돌려 다른 길로 가려 했습니다. 더 이상 자신이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저 조용히 지나가는 것만이 최선이라 여겼습니다. 강민호의 발걸음이 멈춰섰습니다. 여성의 절박한 목소리가 골목 안에서 메아리 쳤죠. 그는 지팡이를 단단히 쥐고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본능적으로 몸을 돌리려는 순간 무언가가
그의 마음을 붙잡았어요. 그렇게 지나칠 수는 없었습니다. 야, 저 할아버지 봐라. 맹인인가? 선글라스 끼고 지팡이 짚고 다니네. 깡패 중 한 명이 강민호를 발견하고 동료들에게 말했어요. 5명 정도의 남자들이 젊은 여성을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여성의 얼굴은 겁에 질려 있었고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죠. 저리 가세요, 할아버지. 위험해요. 여성이 간절히 외쳤습니다. 강민호는 아무 말 없이 지팡이를 더듬으며 천천히 그들에게 다가갔어요. 그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마치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르는 것처럼 보였죠. 이봐, 노인네. 앞이 안 보이면 집에나 있지 왜 나와서 돌아다녀. 깡패 중 가장 덩치가 큰 남자가 강민호 앞으로 다가와 그의 앞에 서서 비웃었습니다. 다른 깡패들도 웃음을 터뜨렸어요. 강민호는 아무런 반응 없이 그저 서 있기만 했습니다. 저 좀 지나가게 해주시겠습니까? 강민호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뭐, 지나가게 해달라고? 깡패가 강민호의 어깨를 세게 밀었어요. 강민호는 비틀거렸지만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봐, 할아버지. 우리가 뭐 하는지 보이지도 않으면서 무슨 용기로 여기 끼어드는 거야? 그때 갑자기 다른 깡패 한 명이 강민호의 지팡이를 발로 걷어찼습니다. 지팡이가 멀리 날아가면서 강민호는 균형을 잃고 바닥에 쓰러졌어요. 깡패들의 웃음소리가 골목을 가득 채웠습니다. 강민호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감정이 없었지만 그의 자세에는 미묘한 변화가 있었어요. 어깨가 펴지고 등이 곧게 세워졌습니다. 마치 수십 년 전 그가 군복을 입었을 때의 모습 같았죠. 사과하십시오. 강민호의 목소리는 이전과 달리 단호했습니다. 뭐라고? 깡패 우두머리가 믿을 수 없다는 듯 되물었어요. 지팡이를 차고 이 여성분을 괴롭힌 것에 대해 사과하라고 했습니다. 깡패들은 서로 얼굴을 보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이 노인네가 정신이 나갔나? 앞도 안 보이면서 무슨. 말이 끝나기도 전에 깡패 우두머리가 강민호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날렸어요. 하지만 그 주먹은 공기만 가를 뿐이었습니다. 강민호는 마치 미리 알고 있었던 것처럼 몸을 살짝 옆으로 틀었죠. 깡패의 표정이 놀라움으로 변했습니다. 뭐야? 그가 중얼거렸어요. 그 순간 강민호의 움직임이 변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허약한 노인이 아니었어요. 놀라운 속도로 깡패의 팔을 잡아 비틀더니 한 번의 정확한 동작으로 그를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깡패는 아픔에 신음하며 바닥에 쓰러졌죠. 다른 깡패들이 동시에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강민호는 마치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것처럼 정확하게 움직였어요. 그의 동작은 수십 년 동안 훈련받은 특수부대원의 기술을 그대로 보여주었습니다. 한 명은 복부에 정확한 타격을 받고 쓰러졌고 또 다른 한 명은 관절을 제압당해 움직일 수 없게 되었죠. 여성은 놀란 눈으로 상황을 지켜보았습니다. 불과 몇 초 만에 5명의 깡패들이 모두 바닥에 쓰러져 있었어요. 강민호는 흐트러진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지팡이를 찾아 다시 짚었습니다. 감히, 당신이 누구야? 바닥에 쓰러진 깡패 우두머리가 겁에 질린 목소리로 물었어요. 강민호는 그를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선글라스 너머로 그의 눈은 보이지 않았지만 그 존재감만으로도 깡패들은 움츠러들었죠. 다시는 약한 사람을 괴롭히지 마라. 다음번엔 이렇게 쉽게 넘어가지 않을 테니. 강민호의 말에 깡패들은 아무런 대꾸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겨우 일어나 서로를 부축하며 황급히 골목을 빠져나갔어요. 여성이 조심스럽게 강민호에게 다가왔습니다.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어떻게 이런, 괜찮으세요? 강민호가 물었어요. 네, 덕분에요. 하지만 어떻게 이런 일이, 할아버지께서 시각장애가 있으신 것 같은데. 강민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사람을 겉모습만으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집이 어디신가요? 모셔다 드릴게요. 아니에요. 이제 괜찮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여성은 고개를 숙여 인사한 후 자리를 떠났습니다. 강민호는 다시 원래의 길을 걷기 시작했어요. 그의 발걸음은 여전히 조심스러웠지만 그 자세에는 위험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이 노인이 방금 5명의 깡패를 제압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죠. 오후의 햇살이 강민호의 얼굴을 비추자 그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따스함을 느꼈습니다. 방금 전의 일은 마치 몇십 년 전으로 돌아간 듯한 감각을 일깨웠죠. 몸은 늙었지만 그의 근육은 여전히 과거의 기억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28년 전 강민호는 707 특임대의 핵심 요원이었어요. 국가의 비밀 작전을 수행하는 그의 삶은 늘 위험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날도 예외는 아니었죠. 민호야, 이번 작전은 조심해야 해. 정보가 새어나갔을 가능성이 있어. 작전 전날 밤 동료 요원 김성태의 걱정 어린 목소리가 그의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강민호는 그저 웃으며 어깨를 두드렸죠. 걱정 마. 항상 그랬듯이 무사히 돌아올게. 그러나 그날의 작전은 달랐습니다. 폭발물 제거 임무 중 예상치 못한 폭발이 일어났어요. 순간적인 판단으로 동료들을 밀쳐냈지만 그 자신은 폭발의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눈을 떴을 때 그를 맞이한 것은 병원의 하얀 천장과 의사의 냉정한 진단이었죠. 시신경이 심각하게 손상되었습니다. 오른쪽 눈은 완전히 실명 상태이고 왼쪽 눈은 약 20%의 시력만 남아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마저도 점점 나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날 이후 강민호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특수부대에서 퇴역하고 국가로부터 받은 보상금으로 겨우 이 반지하 집을 마련했죠. 가족도 친구도 없이 혼자 남겨진 그는 점점 세상과 단절되어 갔습니다. 약국에 도착한 강민호는 익숙한 종소리를 들었어요. 문을 열자 약사 박지연이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강 할아버지, 오늘도 오셨네요. 혈압약 받으러 오셨죠? 네, 그리고 안약도 부탁드립니다. 박지연은 강민호를 위해 약을 준비하며 물었어요. 요즘 어떠세요? 지난번보다 얼굴색이 좋아 보이네요. 별 다를 건 없지요. 똑같은 하루가 반복될 뿐입니다. 그녀는 강민호에게 약봉투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혹시 오늘 골목에서 있었던 일 들으셨어요? 5명의 깡패들이 노인에게 제압당했다는 소문이 돌던데. 강민호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지만 곧 평온한 표정으로 돌아왔어요. 그런 일이 있었군요. 세상에는 아직 정의가 살아있나 봅니다. 약국을 나와 집으로 향하는 길, 강민호는 문득 자신의 삶을 돌아보았습니다. 국가를 위해 목숨을 바쳤던 날들, 그리고 그 대가로 받은 고독한 노년. 공정한 교환이었을까요? 그는 가끔 자문했지만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작은 슈퍼마켓에 들렀어요. 라면과 김치, 간단한 반찬거리를 샀습니다. 계산대에서 젊은 점원이 물었죠. 할아버지, 오늘 혼자 오셨어요? 도와드릴까요? 괜찮아요. 이 정도는 혼자서도 할 수 있습니다. 강민호는 물건들을 천천히 가방에 넣었습니다. 시력을 잃은 후로 그는 모든 일을 더 꼼꼼히, 더 정확히 하려고 노력했어요. 남의 도움 없이 살아가는 것, 그것이 그의 자존심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강민호는 물건들을 정확히 제자리에 놓았어요. 그의 집은 놀라울 정도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모든 물건은 정확한 위치에 있었고 그 덕분에 그는 시력이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었죠. 작은 주방에서 라면을 끓이며 그는 오늘 있었던 일을 곱씹었습니다. 깡패들을 제압하는 순간 그는 다시 젊은 날의 자신을 느꼈어요. 두려움 없이 임무를 수행하던 그 시절로 잠시 돌아간 듯 했습니다. 이제 와서 무슨 영웅놀이냐? 그는 자조적으로 중얼거렸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오랜만에 느껴본 보람이 있었습니다. 누군가를 도왔다는 사실, 그것이 그에게 작은 기쁨을 주었죠. 라면을 먹고 난 후 강민호는 오래된 라디오를 켰습니다. 그에게 라디오는 외부 세계와 연결되는 창이었어요. 뉴스를 들으며 그는 눈을 감았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그는 세상의 변화를 느낄 수 있었죠. 오늘 서울 동부 지역에서 한 노인이 강도들을 제압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목격자들에 따르면 시각장애가 있는 듯한 이 노인은 놀라운 무술 실력으로 강민호는 라디오를 끄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소문이 퍼지고 있었어요. 그는 주목받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조용히 그리고 평범하게 살아가는 것이 그의 바람이었죠. 밤이 깊어갈수록 강민호의 마음은 과거로 더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특수부대 시절 그와 함께 임무를 수행했던 동료들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살아있을까? 아니면 그처럼 외롭게 살아가고 있을까요? 문득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이 시간에 누구지? 강민호는 의아해하며 전화를 들었어요. 여보세요? 강민호 씨 맞으십니까? 저는 서울경찰서 김준호 형사입니다. 강민호의 표정이 긴장으로 굳어졌습니다. 네, 맞습니다만. 무슨 일이십니까? 오늘 있었던 사건에 대해 몇 가지 여쭤보고 싶은데요. 피해자분이 신고를 하셨고 CCTV에 당신으로 추정되는 분이 찍혔습니다. 강민호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가 개입한 일이 이렇게 커질 줄은 예상하지 못했어요. 내일 오전 10시에 서울경찰서로 와주실 수 있을까요? 간단한 조사만 하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가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강민호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오랜 시간 숨겨온 자신의 과거가 세상에 드러나게 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그를 엄습했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다시 한번 자신의 능력으로 누군가를 도왔다는 사실에 작은 위안을 느꼈습니다. 새벽 5시 강민호는 여느 때처럼 정확히 알람이 울리기 전에 눈을 떴습니다. 30년이 넘는 군 생활의 습관은 그의 몸에 깊이 새겨져 있었죠. 창문으로 들어오는 희미한 빛만으로도 그는 하루를 시작할 준비를 했습니다. 오랜만에 그는 옷장 깊숙한 곳에서 오래된 양복을 꺼냈어요. 손가락으로 천을 느끼며 그는 마지막으로 이 양복을 입었던 때를 떠올렸습니다. 동료 김성태의 장례식이었죠. 그로부터 10년이 흘렀습니다. 이런 일로 경찰서에 가게 될 줄이야. 강민호는 중얼거리며 양복을 입었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넥타이를 매는 그의 손놀림은 여전히 정확했어요. 시간이 흘러도 몸에 밴 습관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침 식사는 간단하게 끝내고 그는 평소보다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경찰서까지는 버스를 타야 했죠. 보통은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만 다녔지만 오늘은 예외였습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리는 동안 그는 지팡이를 꼭 쥐고 주변 소리에 귀를 기울였어요. 사람들의 발자국 소리, 차들이 지나가는 소리, 멀리서 들려오는 공사 소음까지 그의 귀는 세상의 모든 소리를 포착했습니다. 할아버지, 어디 가세요? 도와드릴까요? 젊은 여성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강민호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습니다. 혼자서도 잘할 수 있어요. 버스가 도착하자 그는 익숙한 동작으로 버스에 올랐습니다. 운전기사가 친절하게 물었죠. 어르신, 어디까지 가세요? 서울경찰서까지요. 네, 그곳에서 내리실 때 알려드릴게요. 강민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빈자리를 찾아 앉았습니다. 버스가 출발하자 그는 창밖을 향해 고개를 돌렸어요. 비록 선명하게 보이지는 않았지만 도시의 실루엣은 희미하게 그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서울경찰서에 도착한 강민호는 안내데스크에서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강민호입니다. 김준호 형사님과 약속이 있습니다. 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연락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형사가 그를 맞이했어요. 강민호 씨 오셨군요. 저는 김준호 형사입니다. 이쪽으로 오시죠. 김준호는 강민호를 조사실로 안내했습니다. 조사실은 작고 단촐했지만 강민호는 그 공간이 주는 압박감을 느꼈어요. 몇십 년 전 특수부대 요원으로서 그가 다른 이들을 신문했던 공간과 비슷했습니다. 어제 있었던 일에 대해 말씀해 주시겠어요? 강민호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단순한 일이었습니다. 약국에 가는 길이었는데 골목에서 몇몇 젊은이들이 한 여성을 괴롭히고 있었어요. 도와줬을 뿐입니다. 김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했습니다. CCTV를 분석한 결과 강 씨께서는 놀라운 무술 실력을 보여주셨더군요. 특히 시각장애가 있으신 것 같은데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는지 궁금합니다. 강민호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의 과거를 어디까지 말해야 할지 고민했어요. 젊었을 때 군에서 특수훈련을 받았습니다. 몸에 밴 기술이라 시력이 나빠져도 여전히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김준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혹시 707 특임 되셨나요? 강민호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제 아버지도 특수부대 출신이셨거든요. 아버지께서 종종 눈을 가리고도 적을 감지하는 훈련에 대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어제 사건 이후에 강 씨의 신원을 조사했더니 특수부대 경력이 나왔습니다. 강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젊었을 때 707 특임대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저 평범한 노인일 뿐이죠. 김준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평범하지 않으신 것 같은데요. 어제 피해자분이 강 씨 덕분에 큰 위험에서 벗어났다고 감사 인사를 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가해자들도 모두 검거되었어요. 다행이군요. 사실 오늘 강 씨를 부른 이유는 조사 때문만이 아닙니다. 저희 서장님께서 직접 만나보고 싶어 하세요. 시간 되시면 잠시 뵐 수 있을까요? 강민호는 의아했지만 따라갔습니다. 경찰서장실로 안내된 그는 중년의 사내와 마주했어요. 강민호 선배님 만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저는 서울경찰서장 박정호입니다. 선배라니요? 네, 저도 젊었을 때 특수부대에서 근무했습니다. 선배님의 전설은 훈련소에서도 자주 들었죠. 어둠 속의 독수리라고 불리셨다면서요? 강민호는 오랜 시간 잊고 있던 별명을 듣고 놀랐습니다. 그 시절 그는 야간 작전에서 탁월한 능력을 보여 그런 별명을 얻었었죠. 그건 아주 오래전 일입니다. 어제 있었던 일 때문에 고민이 많으셨을 텐데 걱정 마십시오. 모든 것이 정당방위로 처리될 겁니다. 오히려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그 지역은 최근 불량배들 때문에 주민들이 많이 고통받고 있었거든요. 강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습니다만 저는 그저 필요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박정호는 잠시 망설이다 말을 이었습니다. 사실
부탁드릴 것이 있습니다. 저희 경찰서에서 청소년 대상 자기방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혹시 강사로 참여해 주실 수 있을까요? 선배님 같은 분이 경험을 나눠주신다면 아이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강민호는 놀랐습니다. 수십 년간 고립된 삶을 살아왔는데 갑자기 사회로 나오라니요. 그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약속드릴 수는 없습니다. 물론입니다.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여기 제 명함이 있습니다. 결정되시면 연락 주세요. 강민호는 명함을 받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경찰서를 나와 집으로 돌아가는 길, 그의 마음은 복잡했어요. 오랫동안 잊고 있던 과거의 자신, 그리고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 그것은 그에게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것 같았습니다. 집에 도착한 강민호는 지친 몸을 의자에 기댔습니다. 오랜만에 긴 하루를 보낸 그는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창밖으로 들리는 아이들의 웃음소리에 그는 문득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소리가 왠지 새롭게 들렸죠. 내가 할 수 있을까? 강민호는 중얼거리며 서장의 명함을 만지작거렸습니다. 평생을 국가를 위해 살아온 그였지만 이제는 다른 방식으로 사회에 기여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강민호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잠을 설친 탓인지 머리가 묵직했어요. 어제 경찰서장의 제안이 그의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오랫동안 자신을 세상과 단절시키며 살아왔는데 과연 다시 사람들 앞에 서는 것이 가능할까요? 커피를 마시며 그는 벽에 걸린 군복을 바라보았습니다. 흐릿하게 보이는 실루엣이지만 그 무게는 여전히 그의 어깨를 짓누르는 듯 했어요. 30년 전 그 제복을 입고 국가를 위해 목숨을 바치겠다고 맹세했던 젊은이가 지금의 그였습니다. 변한 건 시력뿐이야. 강민호는 중얼거리며 일어섰습니다. 서랍에서 경찰서장의 명함을 꺼내 손가락으로 천천히 더듬었어요. 전화번호를 확인한 후 그는 결심한 듯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서울경찰서장 박정호입니다. 강민호입니다. 어제 말씀하신 제안에 대해 생각해 봤습니다. 전화 너머로 박정호의 목소리가 밝아졌어요. 네, 선배님. 결정 내리셨나요? 해보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선배님의 경험은 아이들에게 큰 가르침이 될 겁니다. 이번 주 토요일 오전 10시에 시작하는데 괜찮으신가요? 네, 괜찮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 강민호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결정은 했지만 불안감이 그를 감쌌어요.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것, 그것도 아이들을 가르친다는 것은 그에게 완전히 새로운 도전이었습니다. 이틀 후 토요일이 밝았습니다. 강민호는 평소보다 더 신경 써서 옷을 골랐어요. 단정한 셔츠와 바지를 입고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았던 구두를 꺼내 신었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넥타이를 매만지며 그는 긴장된 표정을 지었죠. 할 수 있어. 강민호는 자신에게 용기를 불어넣으며 집을 나섰습니다. 경찰서까지 가는 버스 안에서 그는 무엇을 말할지 계속해서 생각했어요. 자신의 경험, 그리고 아이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 머릿속으로 여러 가지 말들을 정리했습니다. 경찰서에 도착하자 김준호 형사가 그를 맞이했어요. 강 선생님 오셨군요. 아이들이 벌써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몇 명이나 되나요? 오늘은 20명 정도 올 예정입니다. 대부분 중학생들이고 몇몇은 고등학생들이에요. 강민호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20명이라니 생각보다 많은 숫자였어요. 그는 긴장된 표정을 감추려 노력했습니다. 강당에 들어서자
아이들의 웅성거림이 들렸습니다. 김준호가 강민호를 단상으로 안내했어요. 여러분, 오늘 특별한 강사님을 모셨습니다. 강민호 선생님은 전직 707 특임대원이셨고, 현재는 시각장애를 가지고 계시지만 놀라운 자기방어 능력을 갖고 계십니다. 강당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강민호에게 쏠렸어요. 그는 천천히 지팡이를 짚고 단상에 섰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강민호의 목소리는 처음엔 떨렸지만 점차 안정을 찾았습니다. 저는 강민호라고 합니다. 30년 전 여러분과 비슷한 나이에 저는 국가를 위해 싸우겠다는 꿈을 가졌습니다. 특수부대에서 활동하며 많은 임무를 수행했죠. 아이들이 집중하는 기색이 느껴졌습니다. 강민호는 계속했어요. 하지만 어느 날 불의의 사고로 시력을 대부분 잃게 되었습니다. 세상이 갑자기 어둠에 잠긴 것 같았죠. 그는 잠시 멈추고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배운 것들은 여전히 제 안에 남아 있었습니다. 몸이 기억하고 있었죠. 그리고 그것이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첫 번째 교훈입니다. 진정한 힘은 외부 조건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내면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아이들 사이에서 작은 박수 소리가 들렸습니다. 강민호의 자신감이 조금씩 커졌어요.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자기 방어의 기본 원칙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싸움을 피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그는 단상에서 내려와 아이들 사이로 걸어갔습니다. 누가 자원해서 저와 함께 간단한 시범을 보여주겠어요? 잠시 침묵이 흐르다가 한 남학생이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습니다. 제가 해볼게요. 좋아요. 이리 나오세요. 이름이 뭐죠? 김민준이라고 합니다. 민준군, 내 팔을 잡아보세요. 최대한 세게요. 민준이 강민호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강민호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자, 이제 제가 어떻게 빠져나오는지 보세요. 힘으로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힘을 이용하는 겁니다. 한순간에 강민호는 몸을 살짝 틀며 민준의 소나기에서 빠져나왔습니다. 아이들이 놀라움의 탄성을 내질렀어요. 보셨나요? 상대방보다 강할 필요는 없습니다. 더 현명하게 움직이면 됩니다. 이렇게 강민호의 강의는 계속되었습니다. 그는 기본적인 자기방어 기술과 위험 상황에서의 대처법을 아이들에게 가르쳤어요. 아이들은 점점 더 흥미를 보이며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강의가 끝나갈 무렵 한 여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선생님, 시력을 잃은 후에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훈련하셨나요? 강민호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처음에는 포기했었어요.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점차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장애는 신체적인 것이 아니라 마음의 장벽이라는 것을요. 그래서 다시 일어났습니다. 매일 조금씩 훈련하며 내 몸이 기억하는 것들을 되살렸죠. 강당에는 깊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이들의 눈빛이 달라진 것을 강민호는 느낄 수 있었어요. 여러분, 인생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될 겁니다. 하지만 그것이 여러분을 정의하지는 않아요. 여러분이 어떻게 대응하고 어떻게 일어서는지가 여러분을 정의합니다. 강의가 끝나고 많은 아이들이 강민호에게 다가와 질문을 했습니다. 그들의 호기심 어린 목소리, 그리고 존경에 빛나는 눈빛을 느끼며 강민호는 오랜만에 보람을 느꼈어요. 박정호 서장이 다가와 그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정말 훌륭했습니다, 선배님. 아이들이 많은 것을 배운 것 같습니다. 제가 더 많이 배운 것 같네요. 강민호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다음 주에도 와주실 수 있을까요?
아이들이 계속 배우고 싶어 합니다. 강민호는 잠시 망설였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오겠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강민호의 마음은 오랜만에 평온했습니다. 수십 년간 자신을 가두었던 벽이 조금씩 허물어지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아이들의 순수한 호기심과 배움의 열정이 그에게 새로운 삶의 의미를 부여한 것 같았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토요일 아침이 되면 강민호는 더 이상 망설임 없이 경찰서로 향했어요.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은 그의 삶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처음에는 20명이었던 학생들이 이제는 30명으로 늘어났죠. 입소문을 타고 주변 학교 아이들까지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이날도 강민호는 평소처럼 지팡이를 짚고 경찰서 강당으로 들어섰습니다. 하지만 무언가 다른 점이 있었어요. 평소보다 더 많은 웅성거림이 들렸고 어른들의 목소리도 섞여 있었습니다. 강 선생님, 김준호 형사가 반갑게 그를 맞이했어요. 오늘은 특별한 손님들이 와 계십니다. 지역 신문사와 방송국에서 취재를 나왔어요. 선생님의 이야기가 알려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강민호는 당황했습니다. 취재라니요? 저는 그저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을 뿐인데 선생님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줄 수 있어요. 시각장애를 가지고도 자신의 기술을 나누며 아이들을 가르치는 모습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강민호는 망설였지만 이미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강당으로 들어갔습니다. 안녕하세요, 강 선생님. 아이들의 반가운 인사가 그를 맞이했어요. 강민호는 미소를 지으며 단상에 섰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지난 시간에 배운 기술을 복습하고 새로운 방어 기술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가 시작되었고 카메라 플래시가 간간히 터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음에는 신경이 쓰였지만 아이들과 호흡하며 강의를 진행하다 보니 곧 주변 상황을 잊게 되었어요. 자기 방어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강민호가 물었습니다. 도망치는 것이요. 아이들이 일제히 대답했어요. 맞습니다. 가장 좋은 싸움은 하지 않는 싸움입니다. 하지만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우리는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는 몇몇 아이들을 불러 시범을 보였습니다. 손목을 잡혔을 때 빠져나오는 방법, 누군가 뒤에서 붙잡았을 때 대처하는 방법 등을 차근차근 가르쳤어요. 아이들은 열심히 따라하며 배웠습니다. 강의가 끝난 후 기자들이 강민호에게 다가왔습니다. 강 선생님, 인터뷰 요청 드려도 될까요? 많은 사람들이 선생님의 이야기에 감동받을 것 같습니다. 강민호는 잠시 망설였지만 박정호 서장의 격려에 결국 동의했어요. 조용한 사무실로 안내된 그는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기 시작했습니다. 특수부대에서 활동하시다가 시력을 잃게 된 계기가 있으셨나요? 강민호는 오랜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28년 전 폭발물 제거 임무 중에 사고가 있었습니다. 동료들을 보호하기 위해 몸을 던졌고 그 결과 시신경이 손상되었죠. 그 후 어떻게 지내셨나요? 특수부대원에서 평범한 시민으로 돌아오는 과정이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쉽지 않았습니다. 강민호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어요. 처음에는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죠. 국가를 위해 봉사하는 것이 제 삶의 전부였는데 그것을 잃었으니까요. 오랫동안 홀로 고립된 채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다시 이렇게 아이들을 가르치게 되셨나요? 강민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연한 계기였습니다. 한 달 전 골목에서 위험에 처한 여성을 도왔고 그것이 경찰서장님과의 만남으로 이어졌죠. 그분이 제안해 주셔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인터뷰가 끝나갈 무렵 한 기자가 마지막 질문을 던졌어요. 강 선생님, 이 프로그램을 통해 아이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으신가요? 강민호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저는 아이들에게 진정한 강함이 무엇인지 알려주고 싶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신체적인 힘이 아니라 역경을 이겨내는 의지와 결단력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을 소중히 여기되 다른 이들도 존중하는 마음이죠. 진정한 강함은 약한 이들을 보호하는 데서 나옵니다. 인터뷰가 방송되고 신문에 실리면서 강민호의 이야기는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그의 삶과 가르침에 감동받은 많은 사람들이 연락을 해왔어요. 심지어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한 프로그램을 시작하고 싶다는 문의가 쇄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강민호가 집에서 쉬고 있을 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강민호 씨 맞으신가요? 낯선 여성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네, 맞습니다만. 저는 국가보훈처 김지영이라고 합니다. 최근 뉴스를 통해 강 씨의 이야기를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특수임무 유공자 예우에 관한 새로운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강 씨께서 해당되실 것 같아 연락드렸습니다. 강민호는 놀랐습니다. 특수임무 유공자라니요? 네, 강 씨께서 특수부대에서 공헌하신 점과 그 과정에서 입은 상해를 고려하여 특별 보상과 의료 지원을 제공하려 합니다. 가능하시면 다음 주에 저희 사무실로 방문해 주시겠어요? 강민호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28년 전 그가 부상을 입었을 때는 이런 제도가 없었어요. 간단한 퇴직금과 작은 연금이 전부였죠. 그는 국가의 원망이 있었지만 그것조차 시간이 지나며 잊혀졌습니다. 감사합니다. 방문하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 강민호는 창가에 서서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불과 2달 전만 해도 그는 아무도 찾지 않는 반지하 방에서 홀로 지내는 노인이었어요. 이제 그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며 보람을 느끼고 그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죠. 다음 날 강민호는 평소와 같이 약국에 들렀습니다. 약사 박지연이 반갑게 맞이했어요. 강 할아버지, 텔레비전에서 봤어요. 정말 멋지셨습니다. 강민호는 쑥스러운 듯 웃었습니다. 과찬이십니다. 아니에요. 정말 감동받았어요. 그런데 요즘 혈압은 어떠세요? 얼굴색이 많이 좋아지셨네요. 덕분에 건강해졌습니다.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다 보니 활력이 생긴 것 같아요. 박지연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역시 사람은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가 될 때 가장 행복한가 봐요. 강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말이 가슴에 와닿았어요. 오랫동안 그는 자신이 더 이상 쓸모없는 존재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는 다시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었죠. 집으로 돌아가는 길, 강민호는 오랜만에 공원을 통과하기로 했습니다. 느리지만 확신에 찬 걸음으로 그는 공원 벤치에 앉았어요. 주변에서 아이들이 뛰노는 소리, 새들의 지저김,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아름다웠어요. 비록 그의 눈에는 흐릿하게 보일지라도 이제 그는 다시 그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국가보훈처 사무실은 강민호에게 낯선 공간이었습니다. 28년 만에 다시 찾은 정부 기관이었죠. 차분한 표정으로 그는 지팡이를 짚고 안내 데스크로 다가갔습니다. 안녕하세요. 강민호라고 합니다. 김지영님과 약속이 있습니다. 네, 강 선생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쪽으로 오시죠. 중년의 여성이 그를 맞이하며 사무실로 안내했어요. 강민호는 그녀의 발소리를 따라 조심스럽게 걸었습니다.
사무실 문이 열리자 여러 사람의 기척이 느껴졌어요. 강민호님 환영합니다. 저는 국가보훈처 특수임무보상과 과장 김지영입니다. 강민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인사했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리에 앉으시죠. 오늘은 특별한 분들도 함께 자리해 주셨습니다. 강민호가 자리에 앉자 김지영이 설명을 이어갔어요. 이분은 국방부 특수작전 담당 장성이신 윤 대장님이시고 이분은 707 특임대 현 지휘관 최대위님입니다. 강민호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의 옛 부대 사람들이 여기에 있다니요. 그는 엄숙하게 경례를 했습니다. 몸에 밴 습관이었죠. 경례는 사양하겠습니다. 강 선배님. 최대위의 목소리에는 존경심이 묻어났어요. 오히려 저희가 선배님께 경의를 표해야 할 뿐입니다. 윤 대장이 말을 이었습니다. 강 선배님의 이야기는 저희 부대에 전설로 남아 있습니다. 어둠 속의 독수리라는 별명과 함께요. 특히 28년 전 폭발물 제거 작전에서 동료들을 구하신 일은 지금도 교범의 사례로 실려 있습니다. 강민호는 감정이 복받쳤지만 평정을 유지했습니다. 그저 제 임무를 수행했을 뿐입니다. 김지영이 서류 봉투를 열며 말했어요. 강 선생님, 오늘 모시게 된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특수임무 유공자 예우에 관한 새 법률에 따라 선생님께 적절한 보상과 의료 지원을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그녀는 서류를 강민호 앞에 놓았습니다. 이 서류에는 매월 지급될 연금 증액, 특수 의료 지원, 그리고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금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오랫동안 지체된 국가의 보답이라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민호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오랫동안 그는 국가에 버려졌다고 느꼈어요. 이제 와서 이런 지원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었지만 한편으로는 인정받는 듯한 느낌도 들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윤 대장이 말을 이어받았습니다. 강 선생님께서 현재 진행 중인 청소년 자기방어 프로그램을 전국적으로 확대하는데 자문 역할을 부탁드리고 싶어서입니다. 선생님의 경험과 지혜는 많은 청소년들에게 귀중한 가르침이 될 것입니다. 강민호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동안의 변화가 너무 빨라 적응하기 어려웠어요. 불과 2달 전까지만 해도 그는 세상과 단절된 채 살았는데 이제는 국가적 프로그램의 중심에 서게 될 수도 있다니요. 생각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강민호가 조용히 말했어요. 물론입니다. 김지영이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두르실 필요 없습니다. 다만 선생님께서 가진 가치를 많은 사람들과 나누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회의가 끝나고 나오는 길에 최대위가 강민호에게 다가왔습니다. 선배님, 잠시 시간 있으십니까? 네, 무슨 일인가요? 사실 저희 부대원들이 선배님을 뵙고 싶어 합니다. 가능하시다면 다음 주에 부대를 방문해 주실 수 있을까요? 강민호는 놀랐습니다. 자신의 옛 부대를 다시 방문한다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었어요. 제가 갈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염려 마십시오. 모든 준비를 저희가 하겠습니다. 선배님의 이야기가 현역 대원들에게 큰 영감이 될 것입니다. 강민호는 잠시 고민하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가보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강민호는 예전에 자신이 몸담았던 707 특임대를 방문했습니다. 부대 정문에 들어서자 오래된 기억들이 물밀듯이 밀려왔어요. 훈련장에서 흘린 땀, 동료들과 나눈 웃음, 그리고 위험한 임무에서 느꼈던 긴장감까지 모든 것이 생생하게 되살아났습니다. 최대위가 그를 맞이했어요. 선배님 오셨군요. 부대원들이 강당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강당에 들어서자
100명이 넘는 현역 대원들이 일제히 기립했습니다. 그들의 존경과 기대감이 공기 중에 가득했어요. 강민호는 단상에 서서 그들을 향해 경례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전 동료 여러분. 강민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힘이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 앞에 서게 되어 영광입니다. 28년 전 저도 여러분처럼 이 부대의 일원으로서 국가를 위해 봉사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경험, 특수부대원으로서의 삶, 그리고 사고 후의 어려움과 극복 과정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대원들은 숨소리조차 내지 않고 그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특수부대원의 삶은 영광스럽지만 동시에 고독합니다. 여러분은 빛 속에서 살지만 항상 그림자 속에 머물러야 하죠. 하지만 그 어둠 속에서도 자신의 가치를 잃지 마십시오. 진정한 전사는 전장에서뿐만 아니라 일상에서도 자신의 원칙을 지켜나가는 사람입니다. 강의가 끝난 후 많은 대원들이 강민호에게 다가와 악수를 청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서 강민호는 자신의 젊은 시절을 보았어요. 열정, 헌신, 그리고 국가에 대한 사랑. 그것은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가치였습니다. 부대를 떠나기 전 최대위가 강민호에게 작은 상자를 건넸어요. 이것은 선배님을 위한 작은 선물입니다. 저희 부대원들이 마음을 모아 준비했습니다. 집에 돌아온 강민호는 조심스럽게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특별 제작된 지팡이가 있었어요. 고급 목재로 만들어진 이 지팡이에는 707 특임대의 문장이 새겨져 있었고 손잡이 부분은 그의 손에 완벽히 맞도록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강민호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소속감, 그리고 누군가에게 의미 있는 존재라는 감각이 그를 감쌌어요. 그날 밤 강민호는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이뤘습니다. 꿈속에서 그는 다시 젊은 시절로 돌아가 훈련장을 달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과거의 아픔이 아닌 새로운 희망으로 가득 찬 꿈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강민호는 국가보훈처의 제안을 수락하기로 결심했어요. 청소년 자기방어 프로그램의 전국적 확대에 자문역으로 참여하는 것. 그것은 그에게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전화를 걸어 김지영에게 자신의 결정을 알렸어요. 제안을 수락하겠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강 선생님. 많은 청소년들이 선생님의 지혜를 통해 더 강하고 현명하게 성장할 것입니다. 강민호는 전화를 끊고 창가에 섰습니다. 햇살이 그의 얼굴을 비추었어요. 오랫동안 어둠 속에 머물렀던 그에게 이제 새로운 빛이 찾아온 것 같았습니다. 가을바람이 선선하게 불어오는 토요일 오후 서울 광화문 광장에는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전국 청소년 자기방어 프로그램 출범식이라고 적힌 현수막이 바람에 나부꼈어요. 단상 위에는 국방부 장관, 교육부 장관, 그리고 강민호가 앉아 있었습니다. 6개월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강민호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반지하 방에서 홀로 지내던 노인에서 국가적 프로그램의 중심 인물이 된 것입니다. 그의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전했고 특히 청소년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제 강민호 선생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사회자의 안내에 따라 강민호는 천천히 단상으로 나아갔습니다. 새로운 지팡이를 짚은 그의 걸음은 여전히 조심스러웠지만 더 이상 주저함은 없었어요. 수백 쌍의 눈이 그를 향했지만 그는 이제 그런 시선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강민호의 목소리는 마이크를 통해 광장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저는 강민호입니다. 30년 전 저는 707 특임대원으로
국가를 위해 봉사했습니다. 그리고 임무 중 사고로 시력을 대부분 잃었죠.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청중을 바라보았습니다. 비록 그들의 얼굴은 흐릿하게 보일 뿐이었지만 그들의 열기와 관심은 느낄 수 있었어요. 오랫동안 저는 제 자신을 세상에서 단절시켰습니다. 더 이상 쓸모없는 존재가 되었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가치는 우리가 가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줄 수 있는 것에서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청중들 사이에서 작은 박수 소리가 들렸어요. 강민호는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오늘 시작하는 이 프로그램은 단순한 자기방어 기술을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청소년들에게 자신감, 책임감, 그리고 타인을 존중하는 마음을 심어주는 과정입니다. 진정한 강함은 약한 이들을 지키는 데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강민호의 연설이 끝나자 광장은 뜨거운 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그는 다시 자리로 돌아가 앉았어요. 교육부 장관이 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속삭였습니다. 감동적인 연설이었습니다. 강 선생님. 이 프로그램은 분명 많은 청소년들의 삶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행사가 끝난 후 많은 사람들이 강민호에게 다가와 인사를 나눴습니다. 그 중에는 그가 처음 구해준 여성도 있었어요. 강 선생님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6개월 전 골목에서 저를 도와주셨죠. 강민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물론 기억합니다. 잘 지내셨나요? 네, 덕분에요. 사실 저는 그날 이후로 자기방어 클래스에 등록했어요. 그리고 이제는 초등학생들에게 안전교육을 가르치는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제게 용기를 주셨어요. 강민호는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그의 작은 행동이 이렇게 다른 이의 삶에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이 놀라웠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강민호는 박정호 서장과 함께 차를 탔습니다. 오늘 정말 대단했습니다. 선배님. 누가 이렇게 될 줄 알았겠습니까? 강민호는 웃음을 지었어요. 저도 몰랐습니다. 인생은 참 예측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나저도 이제 반지하에서 나오셨다니 다행입니다. 새 아파트는 어떠세요? 아직 적응 중입니다. 30년 만에 햇빛이 잘 드는 집에서 사니 기분이 이상하네요. 국가보훈처의 지원으로 강민호는 한 달 전 새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햇빛이 잘 들어오는 3층 아파트였어요. 처음에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어려웠지만 점차 익숙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오늘 밤 저희 집에서 작은 저녁 식사를 하려고 합니다. 와이프가 선배님을 꼭 초대하고 싶어 하네요. 강민호는 잠시 생각하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가보겠습니다. 박정호의 집에 도착하자 그의 가족들이 반갑게 맞이했어요. 아내 정미숙 씨와 16살 딸 수진이 정성스럽게 준비한 저녁 식사가 테이블 위에 차려져 있었습니다. 강 선생님, 정말 오래 기다렸어요. 제 남편이 선생님 이야기를 많이 해주었거든요. 정미숙이 반갑게 인사했어요. 식사를 하며 그들은 다양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강민호는 오랜만에 가정의 따뜻함을 느꼈어요. 식사 후 수진이 조심스럽게 강민호에게 물었습니다. 강 할아버지, 저도 선생님처럼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을까요? 강민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물론이지. 누구나 자신만의 방식으로 세상에 기여할 수 있어. 중요한 건 자신이 가진 것을 나눌 준비가 되어 있느냐는 거야. 집으로 돌아가는 길, 강민호는 택시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의 밤거리는 여전히 불빛으로 가득했어요. 비록 그에게는 흐릿하게 보이는 불빛들이었지만 그 온기는 확실히 느껴졌습니다. 집에 도착한 강민호는 벽에 걸린 오래된 군복을 바라보았어요.
이제 그 군복은 더 이상 아픔의 상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삶의 한 부분, 그가 걸어온 길의 증거였죠. 다음 날 아침 강민호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어요. 전국 50개 도시에서 동시에 청소년 자기방어 프로그램이 시작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는 서울 본부에서 첫 수업을 직접 진행할 예정이었죠. 옷을 갖춰 입고 새 지팡이를 짚은 강민호는 아파트를 나섰습니다. 아파트 앞에는 그를 태우러 온 차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운전석에는 김준호 형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강 선생님, 준비되셨나요? 네, 출발합시다. 차가 움직이기 시작했고 강민호는 창밖으로 펼쳐진 도시를 바라보았습니다. 30년 전 그는 어둠 속에서 싸우는 전사였어요. 그리고 지금 그는 빛 속에서 희망을 전하는 스승이 되었습니다. 본부에 도착하자 100명이 넘는 청소년들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강민호는 천천히 그들 앞에 섰습니다. 그의 눈에는 비록 흐릿하게 보일지라도 그들의 열정과 기대감은 분명히 느껴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는 함께 배우고 성장할 것입니다. 진정한 강함이 무엇인지, 어떻게 자신과 타인을 지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요. 강민호의 목소리는 체육관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외롭고 고립된 노인의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자신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그 가치를 다른 이들과 나누는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자, 이제 시작해 볼까요? 청소년들의 열띤 환호와 함께 강민호의 새로운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빛을 찾아내는 법을 가르치는 여정. 그것은 그가 스스로 걸어온 길이기도 했습니다. 그날 저녁 강민호는 새 아파트 발코니에 서서 석양을 바라보았습니다. 희미하게 보이는 붉은 빛이 도시를 감싸고 있었어요. 그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주변에는 그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 역시 그들을 필요로 했습니다. 어둠 속의 독수리가 다시 날개를 펴는구나. 강민호는 미소를 지으며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삶은 이제 새로운 의미로 가득 찼어요. 그리고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진정한 영웅은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아무리 어둠이 짙어도 항상 빛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용기라는 것을. 발코니에서 바라본 서울의 밤하늘에는 별들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강민호의 눈에는 흐릿하게 보일지라도 그 별빛은 여전히 아름다웠어요. 마치 그의 인생처럼 어둠 속에서도 빛나는 희망의 별들처럼.